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역함수라는 건요. 일단 우리 f라는 함수, 자, x에서 y로 간다 대응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여기다가 네모를 치실까요? 1대1 대응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합니다. 자, 집합 y의 원소에 대해서 f의 x는 y인 집합 x가 오직 하나씩 존재합니다. 뭐 1대1 대응은 당연한 얘기죠. 이때 y의 각 원소, 이 y의 원소죠. 그거를 반대로 x의 원소에 대응을 시킨 겁니다. 즉 x를 y에 대응시켰던 걸 어떻게 한다? y를 x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즉 xy를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x를 입력과 출력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출력과 입력으로 바꿔주는 걸, 이거를 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함수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위에 f에다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영어로 인버스라고요. 근데 f 인버스라고 있긴 한데 그냥 보통 f 역함수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f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게 되겠죠?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요. 존재할 조건이 바로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잖아. 근데 이게 하나가 이렇게 두 개로 가잖아요. 그럼 이걸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B에서 두 개를 가버리지? 그럼 이거 함수가 안 됩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에 있는 게 공역으로 한 개씩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가버리면 일단 불가능해버리죠. 그러므로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F라는 건 1에서 B로, 그 다음에 2에서 C로, 3에서 A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F 역함수는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어요. 즉 Y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X가 공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3과 A를 엮었으니까 A는 3으로 대응을 시켜주게 되는 거고요. B는 1로 대응을 시켜주고 C는 2로 대응을 시켜주면 역함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 하나만 더 표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보시면 f의 1은 b죠. 그러면 f 역함수에서는요. b가 요 가로 안에 들어가고 1이 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1이 b다. 얘가 1대1 대응이다. 그럼 f 역함수의 b는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라고 바로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자, 역함수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보시면 우리 이렇게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자, 대응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y는 fx에서 x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고요. 뭐 x는 뭐 이렇게 바꿔준다. 그 다음에 xy를 바꿔준다. 요거 두 개는 바꿔서 해도 돼요. 보통 그냥 xy 바꿔준 다음에 y는 어쩌고저쩌고 바꿔주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는 y는 x 플러스의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뭐 1대1 대응으로 역함수는 존재할 거고요. x하고 y를 바꿔주는 거예요. 뭐 x는 y 플러스 2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보통 y는 어쩌고저쩌고 바꾸잖아요.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2가 역함수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구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역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역함수 이제 어떤 성질인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함수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봅시다. 예를 들어 f의 1이 b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뭐 마치 여기 1이 있고 여기 이제 b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은 f1에다가 f 역함수를 다시 해주시면 이게 f 역함수의 b가 되잖아요. 그럼 역함수의 b는 무슨 얘기냐? 원래 f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역함수는 다시 갔기 때문에 원래 1이었던 게 왔다가 다시 가니까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함수 하시면 그냥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x에서 y로 가는데 y에서 x로 간다는 얘기죠. 자,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에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고요. 합성함수 하면 i, 이 i라는 게 보시면 이제 합성 항등함수인데 x가
정의역, 그 다음에 y가 정의역인 합성함수란, 항등함수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자, 합성함수에다 역함수를 합니다. 합성함수에 역함수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역함수, 인버스를 하나씩 하되 두 개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가 있어. H, G, F면 원래 순서가 F하고 G하고 H 한 다음에 역함수라는 얘기인데 역함수를 각각 넣어주시면 순서가 아예 다 바뀌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먼저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을 좀 외우셔야 돼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역함수는요. 잘 보시면 우리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x하고 y를 바꿨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 1학기에 배우셨던 자,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신청고분들은 이제 안 배우셨을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 똑같이 x하고 y를 바꿔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원래 fx가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럼 y는 x라는 거에다가 대칭을 합니다. 그럼 이게 딱 뭐가 되는 거냐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게 역함수와 원래 함수에 대한 어떠한 특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원리 익히기 총 4문제 있는데요. 총 4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44번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말하세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1대1 대응인지를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1대1 대응이죠. 하나씩만 되는 거니까 1번 가능하고요. 자, 2번은 1대1 대응 아니죠. 그렇죠? B로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안 되는 거고요. 자, 3번도 보시면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1대1 대응 가능한 거고요. 자, 4번은 보시면 1에서 보시면 1하고 3이 같은 대로 가죠. 그래서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145번입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시고 x하고 y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x는 4y-2가 되는 거고 4y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 y는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역함수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바꾸세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2를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46번으로 갑니다. 자, f 역함수의 b예요. 자, 역함수는 반대로 이렇게 대응을 시킨 게 역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b의 대응은 1로 갈 테니까 이건 얼마다? 1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거고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원래 함수입니다. 그래서 f의 2를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2는 c가 되겠죠? c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역함수랑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함수 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항등함수입니다. 4가 되는 겁니다. 뭐 계산해봐도 돼요. f의 4면 f의 4가 d가 될 거고 그 d에 대해서 역함수 다시 했기 때문에 다시 4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합성함수는 순서 바꾸도록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1C, 4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7번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F의 역함수의 5가 A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F의 A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X 자리하고 Y 자리를 바꿔주면 역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5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F의 마이너스 2가 A가 되는 거죠. 요 XY 자리를 바꿔주시면 역함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고 정리해 주시면 7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7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4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fx가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자, 다음을 만족할 때 a,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f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자, f 역함수의 7이 2란 얘기는 f의 2는 7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계산하시면 2a 플러스 b가 7이다라고 하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a 값 2, b 값 3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 대해서 똑같아요. f의 역함수 2가 0이니까 f의 0은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자, f의 0의 f. 자, f의 0이 2였죠? 그러니까 이건 f의 2는 3이다라고 정리가 될 테니까 역시 두 개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b 값은 2가 될 거고 2a 플러스 b가 3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f의 6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고요. 6a 플러스 b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5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번입니다. 자, 역함수가 gx예요. g의 8과 g의 역함수의 3을 구하여라. 자, g의 역함수의 3은 f의 3이 되겠네요. 다시 갈게요. 그렇죠? f의 3이 되겠죠? 자, g의 역함수가 f의 역함수가 g니까 g의 역함수는 f입니다. 그럼 얘는 f 역함수의 8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f 역함수의 8이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y가 8일 때 x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넘어가서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니까 x가 얼마? 1이 되겠죠? 그래서 f 역함수의 8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계산 잘못했죠? 이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 자, f의 3이니까 여기다 3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을 더했기 때문에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돼요. 149번입니다. 자, f 역함수의 3이 2니까요. f의 2는 3이다. g의 역함수의 4가 마이너스 2니까 g의 마이너스 2는 4가 되는 겁니다. 뭐 각각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4 플러스 a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4 플러스 b가 4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0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어서 답은 1이 되겠네요. 자, 다음 값 계산해 보도록 하죠. 요거죠. 자, 얘는요. 일단 f 역함수의 g의 a가 1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데요. 자, 좀 헷갈리니까 요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요만큼만 네모칸을 칩시다. f 역함수에서는 x자리고요. 그게 y자리입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우리가 자리를 바꾸면 여기가 f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f의 1은 뭐가 되는 거다? g의 a다 라고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넣으시면 돼요. 1 넣으시면 2가 될 거고 a-니까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반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함수에 대한 뭐 내용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필수 예제 15번입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일단은 보자마자 알아야 됩니다.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1대1 대응하고 완벽하게 문제가 거의 일치해요. 자, f의 x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잘 보시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라는 1차식이고요. 1차식은 특징이 증가감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은 전부 증가 또는 전부 감소가 될 때, 그러니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경우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2x를 딱 보자마자 1차식이고 1차식에서는 당연히 기울기가 중요한데 기울기가 지금 얼마? 2여서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도 얘가 증가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도 똑같이 증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가가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겠죠? 기울기가 2의 1-k죠. 이게 0보다 커야 되므로 1-k가 0보다 커서 k값은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또 두 개가 잘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끊어지면 여기서는 또 y값이 없기 때문에 또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위에다가 1 넣었을 때 밑에다가 1 넣었을 때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같아요. 얘는 밑에다가 1 넣으시면 2-2k 플러스 2k가 되는 거니까 두 개가 지어서 2가 똑같아서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밑에도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 꼭 기울기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증가만 하기만 한다면 어쨌든 간에 전부 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K는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가셔서 세 문제 역시 가보도록 하죠.
자, 역함수가 존재할 때 K의 최대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보시면 1차식 보이죠? 1차식이고요. 1차식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무슨 형태?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요것도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기울기 3K-5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K 값은 3분의 5보다 작아야 되므로 K의 최대값, 정수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약간 유형 자체가 몇 개 이제 겹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뭐 존재한다. 1대1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인데 1차식에서는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1차식에서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다면 역시 나머지 한쪽도 음수가 돼야 되고 하나가 양수면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양수같이 돼서 그래프가 전부 다 증가, 전부 다 감소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152번입니다. 자, x가 0에서부터 a까지고요. y는 b에서부터 5까지입니다. 3x 플러스 2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좌표축에서 범위로 나타내실 수 있어요. 자, 0에서부터 b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y는 b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가 됩니다. 그럼 결국 요렇게 이 네모칸 안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존재하려면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형태에서 존재하려면 한쪽 끝에서부터 한쪽 끝까지 증가하는 형태 혹은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식을 딱 보시면 기울기가 3이니까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어디를 지나야 되겠죠? 0,b를 지나고 a, a,5를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b 값은 2가 나올 거고 3a 플러스 b가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서 답은 얼마다? 3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 번 풀어보셔서 문제 유형 자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153번으로 갑니다. 자, 153번.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럼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요. fx식을 두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쓰셔야 합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 두 개를 나눠서 정리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식 정리를 좀 해보시면 ax, x-2, 3-2a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다 라고 식 정리가 되고요. 자, 2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음수니까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절대값을 없애주셔야 되고요. 이건 a 마이너스 1의 x에다가 5 마이너스 2a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몇 차식이지? 요거 1차식이고 요것도 1차식이죠. 그렇죠? 자, 둘 다 1차식인데 아까 둘 다 2차식이면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가 둘 다 플러스이거나 즉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또는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1차식에서는 전부 다 증가, 전부 다 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럼 이 경우는 두 개 다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큰 거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작은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겠죠.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식은 a가 1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다라고 구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필수 예제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fx가 2분의 1 x 플러스 a인데 역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으로 줘 있을 때 역함수는 x, y를 바꿔주면 됩니다. a가 될 거고요. y가 있고 x가 있으니까 x는 2분의 1 y 플러스 a가 될 거고 2분의 1 y 플러스 a를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를 곱해 주시면 2x는 y 플러스 2a가 될 거고 y는 2x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게 요거랑 식이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b 값은 2가 되고 a 값은 1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될 거고 답은 3이 되겠네요. 자, 154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4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의 역함수가 이거다. 그러면 요거를 구해서 이렇게 구하시는 것보다는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정리하셔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거의 역함수도 이거거든요. 서로는 서로의 역함수가 되니까요. 자, x는 3분의 1 y 플러스 2가 될 거고 3x는 y 플러스 6이 돼서 y는 3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a하고 b는 각각 3과 마이너스 6이므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155번으로 갈 겁니다. 자, hx는 g의 f의 합성함수인데 h의 역함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자, g에다가 fx를 구하란 얘기는 요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으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게 hx고 그거의 역함수니까 xy를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인데 x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정리해 주시면 y 값은 2항하시고 2항에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56번은 지난 시간 거를 복습하셨다면 괜찮은데 지난 시간 거를 복습 안 하셨다면 좀 까다로워요. 자, 보시면 f의 3x-2가 6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x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였어요. 3x-1을 t로 치환하셔서 3x는 t 플러스 2가 되고 x는 3분의 t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x자리에다 이걸 넣어줘요. 그럼 f의 t는 3을 곱했으니까요. 2t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2t 플러스 5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t라는 건 그냥 여기에다가 문자를 넣겠다라는 얘기니까요. fx라는 건 결국 2x 플러스 5다라고 다시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y는 2x 플러스 5가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x는 2y 플러스 5다라고 계산이 될 거고 2y는 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y 값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서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5다라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역함수의 성질 관련 있는 걸 계산을 통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g에다가 f의 역함수에 의해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괄호로 되어 있는 역함수는 하나씩 넣어주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f의 역함수에 g의 역함수의 이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g의 역함수 2를 계산하신 다음에 다시 f의 역함수 2의 값, f의 역함수를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g의 역함수의 2가 k다라고 하시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셔서 대입하셔도 되지만 조금 머리를 쓰시면 g의 k가 2란 얘기니까요. 이 k는 여기 x, 2는 y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가 돼서 k값은 1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1이니까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f 역함수의 1을 구하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L이라고 두면 F의 L이 1이 되는 거니까 3L 마이너스 1이 1이다라고 해서 L 값은 3분의 2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답은 3분의 2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역함수를 넣는다면 어떻게 된다 했죠? 뒤집어진다 그랬죠? 그럼 F가 맨 처음에 혼자 있고 F 역함수가 들어가고 G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F랑 F 역함수는 합성함수가 맞고 어떻게 되겠지?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역함수 있죠? G의 역함수의 마이너스 2를 구해주시면 될 거고 이걸 K라고 두시면 G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다. K 값은 3이다 라고 해서 답은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문제 있는데 세 문제가 뭐 한 번에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57번입니다. 자, 괄호 합성함수에다 역함수 했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넣었으면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G의 역함수가 될 거고 F 역함수의 F는 F가 될 테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돼서 F3을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3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6-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은 G의 역함수에 5를 구하게 되는 거고 이꼴 K라고 두시면 자 G의 K가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 K를 넣어주시면 2분의 1 K-1이 5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12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12가 되는 거다. 자, 157번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를 괄호 안에다가 넣어서 정리하면 뒤집어지죠. F 역함수, G의 역함수에 F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합성함수 하면 두 개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G의 역함수에다가 F의 X를 해주면 이게 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먼저 일단 fx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fx를 g의 역함수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g의 역함수에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다라고 일단 정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g에 대해서 계산하잖아요. g의 역함수잖아요. 그럼 g의 역함수를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x하고 y 자리에 있는 걸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고요. 요거를 통째로 바꿔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 g에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걸로 이제 구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요 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를 넣어주시면 ax 플러스 b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같아져야 되는 거고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b 플러스 4는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이고 a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159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괄호 있는데 괄호 큰 의미 없습니다. 자, 합성함수에서 뭐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그냥 없는 거예요. 역함수에 g에다가 f에 a가 1이 되는 걸 구하는 건데요.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우면 안 됩니다. 붙어 있을 때만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f의 a를 계산하는 걸 다시 ga를 넣어서 역함수를 계산하셔야 돼요. 좀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게 써볼게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요. 자, 보도록 합니다. 좀 크게 써볼게요. f 역함수 안에 g에 fa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1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fa 하시고 다시 그걸 g에다가 넣기 때문에 g가 바깥쪽에 있고요. 다시 한번 거기에 f 역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보통 역함수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 바꿔줍니다. 자, 어떻게 바꿔주지? 요만큼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바꿔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지? f의 1은 g의 f의 a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두 개의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f의 1은 여기다 1 넣고 계산하시면 3이 돼요. g의 f의 a다라고 정리가 되고 자, 3이 될 거고 f의 a라는 건 2x 플러스 1에다가 a를 넣은 거니까요. 2a 플러스 1이 될 거고 g에 있는 x 자리에다가 2a 플러스 1을 넣어서 정리하면 3이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2a 플러스 1 더하기 4다라고 정리가 되고 양변에다가 3을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12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2a는 이제 11이 되겠죠. 2a는 2가 돼서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조금 까다롭죠? 그렇죠? 네, 하나씩 A부터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역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계산이 까다로워요. 아, 이거 문제 잘못 구했다. 네. 요게 조금 잘못 구했네요. 여기 역함수네요. 그렇죠? 네, 요거 제가 문제를 잘못 구했어요. 여기 역함수입니다. FA이고 역함수예요. 다시 갈게요. 네, 조금 틀린 게 있으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여기가 역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걸 좀 정리를 잘못했어요. 그럼 요거 역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몇 개를 좀 지우고 나서 다시 갈게요. 그럼 여기 역함수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역함수 들어가 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이 좀 까다로우니까 x자리하고 y자리를 바꿔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x자리하고 y자리를 역시 바꿔요. 그러면 g에다가 3이 될 거고 이게 2a 플러스 1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에다가 3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요거 3이 되겠네요. 2a 플러스 1이 3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뭐 답은 똑같이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있는 계산은 웬만하면 좀 변형해서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계산하셔도 되지만 변형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이제 바꿔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18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f의 예를 들어 아까 뭐 f의 1이 3이에요. 그럼 f 역함수의 3은 뭐가 되는 거지? 반대로 1이 돼서 x하고 y가 바뀌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일단 f 역함수에다가 f 역함수 자리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f 역함수의 a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fx 그래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지 않고 보통 이꼴 k라고 바꿔서 f의 k가 a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에서 a, k를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a, k가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고요. a, k. 그러면 즉 a, k. 미안해요. k, a죠. y가 a가 될 때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y가 a가 되는 순간 y가 a가 되는 순간의 y값 여기가 이제 k, a인데 이거 잘 보시면 여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k 값은 뭐가 되는 거지?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쪽이 b니까 f 역함수의 b가 되는 거고 뭐 또 바꿔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머리를 써시면 결국 이거는 fx에서 무슨 값이지? y 값이 되죠. 그때 무슨 값? x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b가 되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b가 될 때 x 값을 찾아주시면 그 값은 여기 이제 y는 x에서 이게 이제 x랑 y가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c가 되는 거다라고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60번 문제 역시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좀 크게 크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네요. 자, 이거는 일단 f 역함수에 다시 f 역함수의 x3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뭐 자리는 바꿨지만 그대로죠. 자, f 역함수의 x는 3이면 y는 fx에서 y가 y 값이 x3일 때 그때 x 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x를 집어넣어서 y 값을 찾는데 그게 아니고 y 값을 가지고 x를 찾는 거죠. 자, 그럼 y가 얼마일 때? x3일 때입니다. x3이면 여기가 지금 x3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y는 x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거 좌표가 x3, x3이니까 여기가 y가 x3일 때예요. 그래서 x가 3이 되는 순간에 y가 x3이 돼가지는 거에 y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x 값이 뭐가 되는 거지? x4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만큼이 x가 4가 되는 거니까 f 역함수의 x4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한번 y가 x가 4가 되는 걸 찾도록 할 겁니다. 그럼 탁 만나는 점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읽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x5다라고 볼 수 있어서 최종적인 답은 x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즉 역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을 때는요. y는 fx에서의 y값을 가지고 x값을 거꾸로 정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161번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작아서 그림을 좀 키우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역함수가 있는데요. 역함수를 하나, 둘, 세 개를 넣으시면 자리를 받게 된다 그랬죠? G의 역함수에 F 역함수에 F 역함수의 C를 구하시는 거고, 자, F 역함수의 C를 계산하는 건 Y는 fx 그래프에서 Y가 C일 때를 찾는 거죠. 자, 그럼 Y가 C일 때라는 건 뭐죠? 여기가 이제 C, C니까요. Y가 C란 얘기는 여기 C가 될 거고, 그거하고 이 C일 때 만나는 점인 여기를 찾으셔야 되겠죠. fx가 요 그래프죠. 그때 누구 값을 읽으셔야 되겠죠? x 값을 읽으셔야 되는 거니까 f 역함수의 C 값은 b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G의 역함수에 f 역함수에 b를 찾으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f 역함수에 다시 b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fx 그래프에서 y가 b일 때, 요게 딱 b, b죠. 그럼 y가 b일 때 요 만나는 점이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를 읽어주시면 a가 되겠네요. 그럼 요건 마지막 g의 역함수에 a를 찾으란 얘기가 되는 거고, 자, g의 역함수의 a는 g 그래프에서, 여기 이제 녹색이 g 그래프인데 그때 y가 a일 때입니다. 그럼 y가 a라는 건 여기 이제 a, a니까 y가 a가 되는 순간에 만나는 점을 찾고 그 점의 x좌표를 읽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다? b가 되는 거다. 그래서 161번에 답은 b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요 뒤에가 이제 요 역함수의 그래프 성질인데요. 요거까지 하면 또 역함수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역함수의 내용이 조금 지금 뭐 바로바로 머릿속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니까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5에서 뭐 7분 정도, 그 사이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다시 한번 지금 내용들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필수 예제 19번 유형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도 바로 나가지 않고 앞에 있는 연습 문제 좀 풀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우리는 필수 예제 19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필수 예제 19번이 좀 까다로워요.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볼 건데요. 우리 아까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뭐가 있었죠? 원래 함수와, 즉 y는 fx 그래프와 y는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fx가 3x 플러스 10이에요. 역함수가 f의 역함수 x 있는데, 자,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합니다. 그때 OP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구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해볼까요? y는 3x 플러스 10이니까요. 역함수를 구하시면 x는 3y 플러스 10이 될 거고 3y는 x 마이너스 10이니까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면 y는 fx와 y는 역함수 x의 그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교점을 구한다 그러면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10x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0은 같다. 지금 여기 있는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르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9x 플러스 30은 x 마이너스 10이 계산될 거고요. 2항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요거 2항 해주시면 8x는 마이너스 40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뭔가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3x 플러스 10이고 요게 4.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 3을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5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를 넣어주시면 y도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교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OP의 길이를 계산해 주시면 0,0하고 곱해리니까 25 플러스 25 계산하시면 오르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1차식인 경우에는 요 역함수가 쉽게 계산이 돼요. 근데 앞으로 보시면 2차식이라든지 다른 경우들은 이제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특성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른 특성 관련되어 있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른 특성 관련되어 있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요. 자, 3x 플러스 10이니까 3x 플러스 10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제 10이고 기울기가 3 형태로. 근데 아까 y는 fx가 이렇게 되고
y는 fx와 y는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y는 x 그래프를 하나 그리시고요. 자, y는 x 그래프를 하나 그리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그게 이제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은 잘 보시면 어디서 나오죠? 바로 y는 x와 y는 fx의 교점이 y는 x와 y는 역함수 x의 교점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y는 3x 플러스 10과 y는 x 두 개의 교점을 계산하셔서 3x 플러스 10은 x다라고 하시면 x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마 이렇게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참고 보시면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이제 나올 때 하도록 할게요. 뭐 지금은 그렇게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가 된다? 이 y는 fx와 y는 역함수 x가 y는 x의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교점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나온다? y는 fx와 y는 x 두 개로 교점을 구하면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한 거랑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내용을 필수예제 19번에도 좀 알고 가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지워졌네요. 자, 16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슷하죠? 162번. 그럼 여기서 배운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162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있는데요. 자, 이거하고 역함수의 교점이 p, q가 됩니다. p 곱하기 q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과 y는 xy의 교점을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4x는 8이 될 테니까 x 값이 2가 돼서 몇, 2,2다 라고 이제 쉽게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p 곱하기 q는 얼마다? 4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163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y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2차 함수인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원래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거든요. 우리 1대1 대응은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인데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꼭지점이 2,2죠. 2,2니까 2,2를 중심으로 어느 쪽만 그린 거죠? 이쪽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때 y는 x와 교점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동일하니까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교점 계산을 합니다. 2분의 1에 x-2의 제곱 플러스 2가 x가 된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거고 x-2의 제곱 플러스 4는 2x가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2x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 될 거고 xx, 2, 4 둘 다 마이너스니까 x가 2일 때와 4일 때 두 개가 되고 그 둘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2,2, 하나는 4,4가 될 거고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시면 4 플러스 4다라고 해서 2루트 2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교점은 2루트 2다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일단 그 역함수에 대한 또 역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완료를 좀 한 겁니다. 자, 나중에 일단 우리 이제 시험 됐을 때는요, 보통 요 뒤에 있는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요 함수까지는 연습 문제까지 전부 다 할 거고요. 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거기는 이제 연습 문제는 조금 나중에 하는 식으로 하셔서 내용 정리를 하시고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내용은 나중에 나갈 거고요.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우리는 그 집합의 연산 관련돼 있는 연습 문제를 좀 하다 만 게 있어요. 24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25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한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25번부터 같이 풀어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25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입니다.
자, x가 다음과 같이 y는 다음과 같이 이동이 되는데 a에서 b를 뺀 원소가 0과 1일 때 b에서 a를 뺀 원소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0이 되는 걸 구해야 되겠죠? x로 묶어주시면 3x 플러스 2는 0이 된다. 그래서 x, 1, 2 둘 다 마이너스니까 x가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a 집합에는 0, 1, 2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a 차집합 b가 0과 1이죠. 그럼 2는 어디 있었다? 2는 b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4 플러스 2 플러스 a는 0이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6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xx 2, 3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하셔서 b에는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린 B차집합 A를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죠. B차집합 A를 계산하시면 B에서 A에 있는 원소를 뺐으니까 뭐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2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6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전체 집합은 자연수입니다. 자, 부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고요. 원소의 합이 21이에요. 자, 이때 상수 K에 대해서 B라는 건 X 플러스 K가 원소가 되고요. 뭐 X는 A의 원소가 됩니다. 자, 교집합을 했더니만 4하고 6이 될 거고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40이 됩니다. 이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헷갈리니까 사전 작업을 좀 하고 갑시다. A에는 원소가 4개예요.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를 표현할 겁니다. A, B, C, D가 있다라고 일단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교집합이라는 건 특징이 뭐지? 교집합은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는 원소니까 A, B, C, D 중에서 두 개는 4하고 6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A, B는 남기고 4하고 6은 없앨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4하고 6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B는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 B는 X에다가 4를 더해요. 근데 그 X는 A의 원소니까 B에 있는 건 A 플러스 K와 B 플러스 K와 4 플러스 K와 6 플러스 K가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교집합이 4하고 6이기 때문에요. 자, 이 중에서 두 개는 4하고 6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누가 4하고 6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에요. 자, 합집합이라는 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안 했네요.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니까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4 더하기 6을 해주시면 이게 21이 될 거고요. A 더하기 B는 11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입니다. 그러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지금 아까 얼마였죠? 21이었습니다. 자,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할 수 있는데 B는 특징이 이 A, B, 4, 6에다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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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를 더했으니까 21에다가 K를 4개 더한 4K를 더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일단 전체 원소의 합을 계산할 건데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원소의 합 계산할 때도 두 번이 계산이 됩니다. 그게 4하고 6이니까 4하고 6 두 개를 더한 거를 빼주시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나올 거고 그게 40이다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42에서 10을 뺐으니까 32 플러스 4K가 40이 될 거고 4K는 8이 될 거니까 K 값이 얼마다? 2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이 2니까 B에 있는 집합은 A 플러스 2, B 플러스 2, 6, 8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교집합에 4하고 6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4가 된다. B 값은 2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B 값이 2면 A 값은 뭐가 되는 거다? 9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A에는 누가 있다? 9, 2, 4, 6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다 곱하시면 되겠죠? 자, 다 곱해서 계산하시면 18에다가 24를 곱한 거니까 32, 192에다가 24를 더하면 432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꽤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조금 연습해 보셔야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7번으로 갑니다. 자, 27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에는 마이너스 1과 2가 원소로 들어가 있고 B에는 mx 플러스 1이 x라는 겁니다. 자,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된다는 얘기는요. A에 B가 포함돼야 합니다. 자, A에 B가 포함된다는 얘기는 B에는 마이너스 1과 2만 원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먼저 정리해 볼 수 있게 될 거고 2를 대입한 게 원소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 그래서 m 값은 얼마일 때? 2일 때가 마이너스 1이 원소가 되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를 집어넣었을 때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 2x 플러스 2m이네요. 2m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니까 2m은 1이 돼서 m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하시면 답이 2분의 5가 돼서 2분의 5가 없어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문제에서 함정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요. mx 플러스 1이 x거든요. 만약에 m 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x가 된다 그래서 해가 없다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가 뭐란 얘기지? 공집합이란 얘기죠.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 값이 누구도 가능하다. 1도 가능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총 3개가 가능해서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다 라고 계산하시므로 2분의 7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육청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생각해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은 24의 양의 약수예요. 자, 24의 양의 약수 해보도록 할까요? 1, 2, 3, 4, 6, 8, 12, 24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여기 전체 집합이죠. 자, A는 6의 양의 약수입니다.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되고 자, B는 2, 4, 6, 8이 되는데 자, A 차집합 B에다가 교집합 C를 하면 3입니다. 자, 그럼 A 차집합 B를 먼저 볼 수 있게 되는데 1, 2, 3, 6 중에서 B에 있는 거 2하고 6이 있죠? 그러면 1과 3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집합 C가 3이란 얘기는 C에는 당연히 누군 있어야 되는 거죠? 3은 있어야 될 거고요. 1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잘 보시면 또 부분집합 C의 개수니까요. C는 1, 2, 3, 4, 6, 8, 12 아마 24 중에서 들어갈 텐데 3은 있어야 되고요. 1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비교집합 C가 B가 됩니다. 비교집합 C가 B란 얘기는 교집합을 하면 가운데 우리가 공통된 범위가 B가 되는 거니까 C는 B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B에 있는 원소는 모두 원소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럼 B에 있는 원소가 2, 4, 6, 8이니까 2, 4, 6, 8은 전부 다 C가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딱 남아있는 건 뭐가 되는 거죠? 12하고 24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부분집합 C의 개수는 바로 C하고 12하고 24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에 2승이 되는 거니까 총 4개의 부분집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29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꽤 까다로우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은 11 이하의 소수입니다. 그럼 11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까지 해서 일단 총 5개가 됩니다. 자,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그랬어요. 원소의 합이에요. 자, 전체 집합 U에 부분 집합 A하고 B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A 차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차집합 부분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합과 집합 A의 원소의 합. B의 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에서 A 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을 빼면 결국 남아있는 요 부분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원소의 합. 자, B의 원소의 합에서 A의 원소의 합을 빼면 남아있는 여기에 원소의 합이 나오게 될 거고 요 안에 있는 거에 원소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지? 합이 1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 3, 5, 7, 11 중에서 원소의 합이 10이 나오게 된다면 자, 어떻게 생겨야 되겠죠? 이 도너츠 부분이죠. 10이 된다고 한다면 누구하고 누구? 3하고 7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조심할 게 있어요. 그냥 두 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세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 3, 5가 들어가는 경우도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자, B의 원소의 합은 B가 아닌 거의 원소의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B는 일단 누구하고 누구를 가지고 있죠? 3하고 7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2, 3, 5, 7, 11 중에서 3하고 7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부분 있죠? 전체 바깥쪽 부분. 이 바깥쪽 부분에 있는 애가 이 안쪽에 있는 애보다 합이 커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A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 5, 11 중에서 제일 작은 2 하나만 넣게 되면 요 세 개의 합이 얼마가 되죠? 15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그러므로 B의 원소의 합이 12가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원소의 합이 B의 원소의 합보다 커야 되므로 2 들어갔고 나머지 5하고 11이 있겠죠? 그럼 바깥쪽에 5하고 11이 들어가게 되면 바깥쪽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므로 B의 원소의 합보다 B 여집합의 원소의 합이 더 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가능하고요.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이쪽은 2, 3, 5, 7, 11이 있는데 2, 3, 5가 일단 B에 들어가고 A에는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7을 넣고 나면 바깥쪽에 11이 있다라고 하면 B의 원소의 합이 B 바깥쪽에 있는 6건의 원소의 합보다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네요. 그러므로 만족하는 조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집합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 3, 7이 답이 되는 거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시험을 보더라도요.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한두 개 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꼭 풀어보셔야 할 겁니다. 일단 기본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게 유형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법칙 쭉 넘어가셔서요. 자, 연습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연습 문제가 중간에 있었나 본데. 29번까지 했죠? 29번 했고 자, 30번.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은 1에서부터 7까지가 되는데요. A가 1, 2, 3이고 요걸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A 합집합 B가 있고요. 교집합이 있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뒤에 있는 여집합을 묶어주시면 안쪽에 있는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요거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A 합 B에다가 교집합이 됩니다. 그럼 교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이 얘기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뺐으니까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두 부분입니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돼요. 여기에 2, 4, 6이 있어야 되는데 A가 1, 2, 3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들어가 있는 2라는 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4하고 6은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A가 1, 2, 3이라고 했으니까 1하고 3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B는 1, 3, 4, 6을 원소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합을 계산해 주시면 4, 8, 1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자, 31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 안쪽은 합집합, 바깥쪽은 교집합이니까 일단 분배 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이라는 건 교집합의 A를 한 덩어리로 보고 하나씩 정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A, 그다음에 합집합의 비교집합 A를 구하는 거고요. 요거는 다시 보시면 공집합이에요. 여집합과 A는 공통된 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공집합을 합했다는 얘기 뭐 0을 더한다라는 느낌이니까 B교집합 A가 될 거고 그게 A 교집합 B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항상 성립하는 거다. 자, 니은입니다. A 합집합 B. 자, 교집합. A, B에 보시면 여집합이 있는데 그 여집합을 묶어주시면 안쪽이 바뀐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은 차집합이 돼요. 그러면 A 합집합 B에다가 차집합 A 합집합 B가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뺐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뺐으니까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므로 니은도 참이 되겠네요. 자, 디귿입니다. A 차집합이라는 건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일단 바꾸실 수 있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또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원래 차집합은 이렇게 바꿔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는 거를 바꿔서 다시 계산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A 교집합이 있고 바깥쪽에 합집합이 있으니까 두 개는 분배 법칙. A 교집합으로 묶어줍니다. 그럼 B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집합은 여집합, 여집합을 묶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B, C의 여집합으로 묶어주시면 교집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교집합에 여집합이 다시 있으니까 A 차집합, B 교집합, C다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자, 리얼 보도록 할게요. A 교집합 B 합집합에 A 차집합 B인데요. A 차집합 B라는 건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다라고 바꿔볼 수 있게 됩니다. 교집합 B가 있죠. 자, 그러면 두 개는 A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으니까요. A 교집합으로 묶어주시면 B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고 해서 분배 법칙이 되고 B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A 교집합 전체가 되는 거니까 A가 되겠죠? A 교집합 B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게 A가 되냐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법칙은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자, 연습하시면 또 할만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꼭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2번입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면 일단은 왼쪽하고 크게 있고요. 합집합에 오른쪽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을 따로 할 거예요. 자, 왼쪽 보시면 A 교집합이고 바깥쪽이 합집합이니까 자, A 교집합으로 분배 법칙을 해줍니다. 그럼 B가 있고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 합집합 요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전체 집합이 될 거고 A 교집합의 전체 집합이니까 왼쪽은 A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쪽은 A 여집합의 합집합이 같이 있어요.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고 요거는 공집합이죠. 그럼 여집합에다가 A 여집합에다가 공집합을 합집합했기 때문에 A 여집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 합집합을 했죠?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3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A하고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항상 옳은 겁니다. 자, 요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안쪽에 있는 걸 일단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다시 바꾸시고 여집합을 두시고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을 둘 건데요. 여집합 두 개를 안쪽에다 하나씩 넣어주시면 A 여집합이 될 거고 B가 될 거고 합집합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는 합집합이 있고 바깥쪽엔 교집합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하시는 거겠죠? 요만큼을 하나, 두 개 각각 분배 법칙을 해줍니다.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요. 합집합에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데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공집합이고 공집합을 합집합했다는 얘기는 A 여집합, B 여집합이 A 여집합이다 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건 여집합 묶으실 수 있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여집합, 여집합은 뭐 당연히 같은 거겠죠. 없애주면 A 합 B가 A가 나오게 된다는 거고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된다는 얘기는 B가 A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답은 2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 법칙은요. 형태 보시고 쭉 정리하는 것들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자, 3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4번은요. 이거 이제 배수 법칙이라고 해서 AK를 K의 배수라고 둡니다. 1부터 우리는 200 사이에 있는 것만 따질 거예요. 자, 5의 배수에 교집합, 3의 배수 합집합, 6의 배수입니다. 자, 합집합을 하면 특징이요. 합집합인 경우 두 개가 서로 배수 관계가 있어요. 3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는 모두 다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얘 같은 경우에는 A5에다가 교집합 A 3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얘는 3, 6, 9, 12 이렇게를 해서 다 넣고요. 얘는 6, 12, 18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3의 배수만 얘기하면 6의 배수를 다 포함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5의 배수와 3의 배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누가 되는 거다? 15의 배수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00가지 중에서 15의 배수는 200을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 1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15, 50이 될 거고 3하면 45가 되는 거니까 총 몇 개가 존재하는 거다? 13개가 존재하는 거다 라고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3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35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 더블 서클 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차집합과 차집합을 합집합했습니다. 요거 이름하여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죠. 자, 대칭 차집합입니다. 어떻게 한다? X에서 Y를 뺀 거랑 Y에서 X를 뺀 걸 합집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A하고 B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A에서 B를 뺀 거. A에서 B를 빼면 1, 2, 3, 4에서 1, 2를 뺐으니까 3, 4가 될 거고요. 이거하고 합집합을 하죠. B에서 A를 뺀 거. 자, B에서 A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1, 2가 다 지워지는 거니까 뭐가 돼? 공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집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돼? 3,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 4와 C가 1, 3, 5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다시 하는데 대칭 차집합은 여기서 요걸 뺀 거, 반대로 뺀 거를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뺀 건 3, 4에서 1, 3, 5 중에서 빼니까 3 빼고 4가 하나 남게 되겠죠? 합집합하는 거니까 그냥 옆에다 바로 쓸게요. 1, 3, 5에서 왼쪽에 있는 3, 4를 빼는 거니까 3 빼면 누가 남지? 1하고 5가 남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 4, 5가 남게 될 거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3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두 부분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돼요. 자, 전체가 있고요.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전체 원소의 개수는 24개고요. A는 8개, B는 12개인데요. 자, 요거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요거 여집합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합집합처럼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바깥쪽에 있는 게 몇 개? 9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합집합의 개수는 24개에서 9개를 뺀 15개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안에 15개가 있다는 얘기는 8개와 12개를 더하면 합쳐서 20개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가 2번 더해졌다는 얘기고, 여기 몇 개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5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37번입니다. 자, 48명의 학생에게요. A하고 B 문제를 풀게 했더니만 A는 23명이 풀었고요. 두 문제를 본 학생은 10명이고요. 어느 것도 못 푼 학생은 5명입니다. 뭐 대충 느낌이 오셨겠죠? 자, 전체가 있고요.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전체는 48명이고요. A를 푼 학생은 23명입니다. 자, 모두 푼 학생은 여기죠, 10명. 그러면 A가 23명인데 여기 10명이 있다는 얘기는 여긴 12명이 있다는 얘기죠. 13명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풀었다는 얘기는 바깥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5명이죠. 그러면 여기 5명, 13명, 10명. 여기까지 합치면 48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28에 38이니까 여기 몇 명? 10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아니죠. 잘못 구했죠. 여기 28이니까 20명이 돼야 됩니다. 미안해요. 여기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럼 B를 푼 학생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합쳐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몇 명이 되는 거다? 30명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8번입니다. 역시 K의 배수를 AK라고 둡니다. 자, AM은 누구에 포함돼야 되냐? 4하고 6의 교집합입니다. 그러면 이거 4의 배수 되고 6의 배수 되는 거. 그러면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 A의 얼마? 1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AM이 12에 포함되려고 한다면 M 자체가 12의 배수가 되면 결국 12의 배수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은 12의 배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죠? A8, A12를 전부 다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 8의 배수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12의 배수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n이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8과 10의 공약수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8은 우리가 1의 배수도 되고 2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죠. 10이라는 건 1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6의 배수, 그 다음에 4의 배수, 6의 배수, 12의 배수가 다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수는 특징이 숫자가 작아지면 오히려 많아져요. 즉 12의 배수는 1의 배수에 포함되고 2의 배수에 포함되고 3의 배수 포함되고 4의 배수 포함되고 6의 배수 포함되고 12의 배수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N이라는 건 8의 배수도 포함해야 되고 8까지 있죠. 12의 배수도 포함되는 거니까 두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있어요. 뭐죠? 1, 2, 4. 1, 2, 4. 즉 n이 될 수 있는 건 1의 배수이거나 2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돼야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다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4, m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다? 16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3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자, 대칭 차집합 문제예요. 자, 대칭 차집합을 한 거죠. 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이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 여집합에서 B 여집합을 뺍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A 여집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A 여집합이. 이 중에서 B의 여집합 부분을 뺍니다. 즉 B에 있지 않은 부분을 빼야 되죠. 그럼 어디만 남겠지? 여기만 남겠죠. 이렇게.
그렇죠? 요만큼이 남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럼 B의 여집합 부분에서 A의 여집합을 빼고 나면 남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건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뭐가 되는 거다? 참이 되는 거겠네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자, A, B, C 이번엔 세 개가 들어가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까지 있어서 자, 세 개를 다 표시한 상태에서 갑니다. 자, A, B 대칭 차집합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A하고 B 대칭 차집합이 되는데 자, C하고 대칭 차집합을 해요. 그럼 여기서 C를 뺀 거. C를 빼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C를 빼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과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되죠. 얘 중에서 C를 뺀 거니까요. 그 다음에 C에서 C 부분에서 이 대칭 차집합 부분을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원래 C가 이 전체 부분인데 거기서 요거 두 개를 빼지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니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한번 똑같이 해볼 수 있어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자,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여기에서 누구를 먼저 빼죠? A 부분을 빼면 요만큼이 남아요. 요거하고 요게 남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에서 대칭 차집합, 이 BC의 대칭 차집합을 뺐기 때문에 남는 거를 보시면 뭐 이제 느낌이 오셨죠? 남는 건 A에서 요 두 개 부분을 뺐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됩니다. 그럼 파란색과 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니은에서도 왼쪽으로 좀 갔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 B가 있어요. 이번에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A, B의 대칭 차집합에서요. 대칭 차집합에서 A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A에서 대칭 차집합을 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은 어디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A, B 대칭 차집합에서 A를 뺍니다. 그럼 여기 없어지니까 이쪽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개를 뭐 해야 돼? 합집합했기 때문에 딱 누가 남아? B가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요 3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4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토요일은 우리 학원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숙제도 좀 드리고 받을 것도 좀 있고 하니까 토요일은 그대로 학원에서 진행을 할 거고 시간은 11시 반이니까 늦지 말도록.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